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종호입니다. 박종호의 핫스팟. 네,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또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 사전 청약을 통해서 이 3기 신도시의 물량을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걸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경기 김포 의뢰 박상혁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박상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까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은 전화로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 예, 어, 아유, 뭐 자주자주 불러주신다더니. 네, 코로나19가 약간 좀 진정세를 보이면 저희가 예, 스튜디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먼저 이제 8.4 공급 대책 이후에 한 달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현재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 부동산 문제라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네.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음, 뭐 단언해서 이제 뭐 대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네. 거는 참 조심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홍남기 부총리의 평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음, 어, 여러 가지 통계나 그 지표들을 볼 때 네. 그동안 가졌던 그 굉장히 급격한 상승세라든지 이런 음, 부분들은 일단 이제 진정된 전 측면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서는 가격이 뭐 하락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음, 원인들은 각 개별마다 사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네. 전반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저는 홍 부총리의 평가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요. 음, 다소 서울이나 수도권의 매수 심리가 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네. 진정된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뭐 일시적인, 그러니까 대책이 나왔으니까 잠깐 조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안정화 추세가 시작이 된 건지, 이게 사실 궁금한 면이거든요. 예, 의원님은 어떻게 저는 보세요? 예. 이게 뭐 이렇게 안정화라는 말이 전 굉장히 음, 그런 데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네. 갑자기 저는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가파르게 올랐는데 안정화된다라는 것은 그 가파르게 오르는 게 상태가 지속된다라는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격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음, 하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궁극적인 정책 목표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여태까지 오랫동안 정권과 상관없이 이 부동산 안정화라고 하는 측면은 상승하고서 그것을 멈춘 상태로 가는다라는 아, 측면에서 우리는 그런 점들은 좀 되짚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 부동산 문제는 특히 심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음,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하게 만들죠. 막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부동산 문제를 얘기하고, 예. 갑자기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나도 해야 되는 것이 음, 아닌가, 막 이런 심리를 주는 게 맞아요. 사실인데요. 네. 지금의 측면에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있고 또 음, 거기에 또 필요한 공급 대책도 추가적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네. 그런 전반적인 심리에 있어서는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음, 신호들을 시장에 좀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아, 대해서 특히 언론에서 뭐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현상을 보고도 굉장히 평가를 달리하는 것을 저는 뭐 어제도 목격을 했었습니다. 즉 어, 어떤 데는 오르고 어떤 데는 떨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서로 달리 얘기하는데 이런 음, 부분들은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측면을 네. 강화한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좀 같이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측면도 있습니다. 언론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언론 헤드라인만 보면은 참 같은 현상을 보고 이렇게 제목이 다를 수가 있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예, 예, 대표적으로 예, 네. 아주 그런 요새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그런 측면을 좀 더 부각시키고 음,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이제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제 완성돼 가고 있다, 완성돼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급적인 면을 보면 3기 신도시 같은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이 공공 분양 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 호씩 이렇게 조기에 분양하겠다. 내년 7월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이런 얘기를 홍부총리가 했어요. 이걸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11년 만에 나온 사전 청약입니다. 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우리나라만 이게 이제 선 분양 이제 하지 아, 않습니까? 선 분양 그렇죠. 후시공을 하는데 네. 저는 일반적인 상품처럼 음, 선 시공 후분양해야 된다고 저는 뭐 그런 그러니까 외국에서 먼저 이렇게 분양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를 가지고 먼저 분양하는 예는 사실 없죠. 그러니까 그랬죠. 많은 하자 문제도 있고 그런데도 음, 불구하고 이거는 청약도 아니라 네. 사전 분양이거든요. 아, 사전 분양. 분양 예. 이게 굉장히 또 앞에 단계에서 지금 사전 분양 얘기를 내년하고 2년간에 하는 건데 네. 그만큼 그 여러 가지 집을 사려고 하시는 음, 분들의 수요가 많다라는 상황에서 네. 시장에 안정적인 신호를 주려는 그리고 공급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려고 하는 전 정부의 의지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음, 특히 조금 최근에 언론 보도들을 보거나 여러 가지 양상들 자료를 보면 조금 30대 네, 네. 그리고 40대의 아, 실수요층에서 예. 이 청약 가점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맞습니다. 분들에게는 특별 공급이라든지 뭐 최초 생애 뭐 주택 구입 이런 분야 이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 특별 좀 공급이. 네. 특별 공급 제도를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음, 쪼끔만 더 기다리시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믿고 계신다면 네. 안정적으로 음.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심리거든요. 불안해 가지고 지금 안 사면 영영 서울에 있는 집이나 아니면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을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강해서 참 여기저기 뭐 신용대출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대출을 다 해서 좀 사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네. 특히 요번에 인제 3기 신도시라든지 예. 그다음에 공급 대책으로 나왔던 곳에 그 입지 자체가 굉장히 음. 편합니다. 그리고 교통 대책도 한꺼번에 지금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고 네. 저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어. 3기 신도시 예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2기 신도시와 네.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아. 광역교통 대책을 함께 마련해서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안정적으로 이분들이 입주를 하더라도 불편함 음. 없이 직장을 다니거나 여러 가지 네. 통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점들을 더 체계적으로 국토부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의회에서도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되고 사전 분양되는 그런 입지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음. 좋은 곳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이 심리를 안정시키고 또 이제 공급이 계속되니까 지금 100 거의 30만 호 정도 계속 이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쭉 다 그렇습니다. 합치면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기다리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겠다. 지금 안정화란 말 안 쓰신다고 하셨지만 하락의 예. 신호도 좀 보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 것들을 좀 눈여겨보고 정부의 대책이나 계획을 좀 보면서 상황을 관망하는 게 지금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예. 뭐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이 뭐 올 1-2년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네. 아파트가 뭐 그렇죠. 그 내일 지어지거나 내일 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쭉 공급 계획을 정부가 발표했고 네. 거기에 그 LH라든지 SH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경기도시공사도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런 음. 공공기관들이 참여해서 네. 이 계획을 집행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그 공급 계획들이 집행이 됩니다. 네. 인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음. 측면에서 정부를 믿고 네. 쪼끔 더 기다리고 거기에 뭐 맞는 자신들의 여건에 맞는 음. 그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월세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좀 언론의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뭐 굉장히 부동산 임대차 3 법이 통과되면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거나 갑자기 네. 전세 매물이 없어지고 다 월세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뭐 어제도 관련 기사들이 났었는데 음. 전셋값이 아주 크게 상승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그래요? 예. 어떤 데서는 뭐 내린 곳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같이 오른 것과 내린 곳이 있는 지금 혼조세가 다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그래서 처음에 걱정하고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특히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가면서 음. 굉장히 그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했지만 또 정부가 이에 대해서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서 그 네.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제가 좀 전에는 뭐 안정세라는 말을 좀 이야기가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아주 걱정하시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좀 임대차 3 법이 정착화되면 음. 우리 전월세 시장도 어 충분히 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뭐 정치적인 얘기 좀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현장에 계셨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제가 그 국회 본회의장 맨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어제 그 앞에 제가 듣고 있다가 네. 정말 깜짝 놀라서 소리치고 나갈 뻔했습니다. 그러세요? 왜 예예. 그러셨어요? 특히 뭐 여러 가지 대목에서 철학 부재와 사실 왜곡, 자기 모순의 어. 그런 대표 연설이었는데요. 네. 그중에서 보면은 주택을 시장제라고 음. 얘기하시더라고요. 시장제. 예. 아시는 음. 것처럼 우리가 이 주택이라는 것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기본적인 인간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중에서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금 그 재화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택이란 문제는 공공재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정책 수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음. 이것을 단순히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르는 시장제라고 폄하해 버리는 것은 아. 이거는 이미 이 정부와 관계없이 많은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은 결국 공공재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음. 진행되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제가 어제 그 상임위에도 있어서 어. 예전에 뭐 김종인 대표가 노태우 정부 시절에 그 뭐 경제수석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진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었다라는 것들을 얘기했었었는데요. 다 네. 그런 예 지난 정부들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 갑자기 때 아니게 시장제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아. 것처럼 말하는 걸 보면서 좀 너무 네. 놀랐고요. 네. 또 그러면서 같은 말에서는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등 아. 저소득층 주거 복지 정책 확대, 맞춤형 주택 공급, 공공주택 공급 확대 이런 얘기들을 어. 같은 얘기에서 예 하시더라고요. 예. 이거는 본인이 말씀하시는 뭐 반시장적인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좀 같은 대표 연설 문장 안에서도 이렇게 철학 부재와 사실 왜곡 그리고 자기 음. 모순으로 점철되는 것을 보고서 너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은 특히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부동산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는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음. 여야가 같이 힘을 모았던 과거의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어 협력해서 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여러 가지 뭐 어제도 좀 사실 왜곡한 측면들이 굉장히 좀 많으세요. 뭐 부동산 그 임대차 3법 관련되어 3법 중에 네. 5% 인제 인상 문제와 관련되어서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이거는 당연하게 음. 이 서로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50% 올리자고 하지 임대인을 올리자고 임대인이 올리자고 하면 임차인이 3%를 올리려고 하다 보면 네. 서로 간에 협의가 합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음. 분쟁이 생기면 분쟁 조정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본인도 법률가이면서 음음음. 굉장히 무슨 입법 사고라는 등 아. 지금 그게 이번에 임대차 3 법만이 아니라 그 네. 우리 상가거래법에도 적용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똑같은 조항입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실을 왜곡하시는 걸 보고서 어 '정당의 대표 연설로서는 좀 격이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잘 듣고 좀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어떤 부분이 좀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인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냥 좀 무비판적으로 그게 다 이제 예. 알려지면서 받아들여진 면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예. 네. 지금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서 굉장히 강화된 2.5 단계의 5단계. 우리 아, 거리두기를 하고 네. 있지 너무 않습니까? 힘들죠. 이럴 때일수록 책임 있는 음. 제1야당 대표라면 네.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음. 이런 문제에 관련되어서 비전을 좀 제시해야지, 이렇게 사실의 효과 모순으로 국민들을 음. 혼란시키는 이런 발언은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맨 앞에서 들으시느라고. 예. 저는 그래도 좀 소리칠까 하다가 또 상대방 대표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하진 네.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사실 현장에 모셔 가지고 저희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좀 엄중하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고요. 참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그 이 얼굴을 좀 띄워 놓고 있는데 박상현 의원의 얼굴을 좀 띄워 놓고 있는데 김포의 이서진 네 우리 박상현 의원 다음에는 뭐 코로나19 좀 잠잠을 치면 예, 빨리 이번 주까지 해서 빨리 진정세로 좀 돌아서고, 네. 우리 또 많은 시민분들이 협조를 잘 해 주고 네. 계십니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며칠 새 좀 100여 명대로 일단은 조금, 진짜 이거야말로 조금 안정화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좀 네. 빨리 이것이 효과를 더 발휘해서 음. 많은, 특히 지금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 9시 그렇죠. 까지밖에 영업을 못 하기 때문에 거의 예. 저녁 장사를 못 하고 있는 못하고. 예. 실정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참 안타까운데 굉장히 실업률도 좀 많이 좀 상승하고 네. 있고, 이런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본다면 음. 모두가 협심해서 빨리 이 국난을 말 그대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를 좀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야 알겠습니다. 저도 또 박정호 우리 기자님 얼굴도 뵙고 오마이TV의 네. 많은 우리 애청자들을 뵙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예. 뵈면 좋은데 오늘 목소리만 뵈서야 아쉽고요. 그러면 다음에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고 그동안 좀 건강하게 코로나19가 이제 국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막 해서 걱정이 좀 되니까요. 예.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박정호 기자님도 건강하시고요. 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건강하셔서 이 위기 함께 네.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상영 민주당 의원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8.4 대책 이후에 이 전문가들의 얘기나 아니면 이제 국토위원들 얘기, 또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 여름에 타올랐던 그런 매수 열기는 좀 꺾였다라고 얘기를 좀 들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공급적인 면에서도 봐도 대출이 잘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 세제 관련해서도 이게 꽉 조이는 게 없어야 이런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질 수도 있고요. 공급도 뭐 안 된다, 공급이 없다라고 하면 더 사게 되는데 이제 수요 공급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이 매수하기에는 안 좋은 상황 가고 있다. 이런 게 일반적인 분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전 청약 시작으로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수도권 공급의 밑그림이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바로 지금 이 높아진 가격을 받아내는 또 받아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한 박상혁 의원의 평가 좀 들어보면 현장에서 참 듣기 어렵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어제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에 계속 몰두하는 모습. 사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연설할 때는 우분투 얘기하면서 협치를 강조했거든요. 국민과 여당과 야당이 함께 윈윈윈 하는 그런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지만 주호영 대표는 어제 뭐 잠깐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렇지만 글쎄요. 여당의 이런 손을 내미는 모습과 좀 잘 안 맞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